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알아볼 텐데요. 시장의 난이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요즘은 정말 지수만 보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섹터나 종목까지 잘 들여다봐야지 체감 지수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양대지수 키 맞추기는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키 맞추기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지수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해석해 주세요. 네, 확실히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가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들이 막 쏟아지니까 오늘 확실히 코스닥이 거의 이제 10배 이상 현물 유입이 좀 강한 편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체감 지수가 나쁘지 않죠. 계속 이제 2차 전지를 강조드린 게 이제 한 2, 3주 된 것 같거든요. 예상대로 단기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코스닥의 코스피와 그 벌어진 어떤 갭차, 괴리감, 이 부분이 만등의 키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죠. 코스닥이 좀 흘러내리니까. 근데 오늘은 현물 유입이 또 100억 정도와 1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800억, 900억 정도만 돼도 산뜻한 모습인데 오늘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쪽인 것 같고요. 이 키 맞추기의 이제 연속성인데 지금 거의 한 3거래일, 4거래일 보게 되면 어제 장대 양봉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네. 장대 양봉이 안 불편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어제 불편하긴 했습니다. 네. 어제 그 흘러내린 만큼의 장대 양봉을 위로해준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오늘도 고가까지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단지 조금 더 한 0.7, 0.8까지 좀 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될 선, 코스닥 800선이다. 언급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로 좀 들어와서 간단하게 좀 보면 미증시는 전일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엔비디아 견제론이 좀 있었지만 또 잘 올라갔고 1.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2차 전지 부분이 또 끌어줬죠. 네. 그래서 어제도 좀 그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 리비안 오토모티브하고 지금 리비안 모습인데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가가 9%, 종가 마감이 거의 6.97. 테슬라가 어제 갭상승으로 뽑아 올렸는데 종가 마감 10%에 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쪽도 계속 저점 반등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나쁘지 않은 쪽이고.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어제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고요. 양복 플레이까지는 좀 진행이 됐고, 물론 마감은 마이너스로 됐습니다만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도가 좀 높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도 중국 시장이 이제 홍콩 항생지수 모습 120틱봉 기준인데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디커플링 관계보다는 커플링 관계로 국내에 영향력이 또 미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동 관계가 좀 파괴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양대지수가 좀 키 맞추기, 갭 좁히기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 요번 주에 이제 코스닥이 여러분들 시가가 840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회복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오늘부터 미국이 이제 조기 폐장 또 휴장에 이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연동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유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좀 끌어주는데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연속성이 요번 주까지는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그 길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전일보다는 좀 덜한 상태입니다만은 오늘 종가 마감을 조금 더 특히 종목별로 지금 뭔가 주도력이 좀 상실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순환매의 연속성인데요. 순환매가 지금 간극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 섹터가 잘 갈 것 같다가 이러면 굉장히 눌림목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점 매수를 할 때 저도 좀 급하게 달려들어 보니까 결과물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3% 정도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5% 정도까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보시지 마시고, 러프하게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좀 진입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코스닥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종가가 또 중요하니까 상승을 장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요즘 시장에서는 끝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섹터별로도 굉장히 좀 설명드릴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 오늘 설명 주시겠어요? 네, 1번 주자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이 고민이 많았는데 자동차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오늘도 주도주들에 대한 설명들 알려주십니다. 먼저 2차 전지 한 줄평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지속, 하방은 확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드디어 하방이 확보된 2차 전지입니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근래 들어 되게 안 좋을 때도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냉철하게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달도 저점 반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보셨던 것 같고요. 또 어제도 LNF 말씀 주시면서 테슬라 밸류체인 쪽으로 또 강조를 주셨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이 설명들, 이 종목들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2차 전지에 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 시장의 어떤 욕구가 언제쯤 좀 끝나겠느냐.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선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예탁금이 부족하고 고금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장세로 종목이 올라갔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엔캠이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래도 PNT가 그 다음에 이어받았고, 지금 상태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테슬라 연동 관계 내지는 모멘텀이 좀 불었을 때 이제 저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2차 전지 이제 구조적 성장을 해가지만 코스닥 반등의 키는 결국은 2차 전지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1718 코스닥 수급의 외인 1, 2위가 여러분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에코프로 BM도 18만 원부터 결국 반등을 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시장 자체의 투심을 좀 강화시켜주는 역할론, 시총 지금 1, 2위 여기가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 반등의 상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사실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속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연속 선성인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선별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1분기 대비 떨어지는 분명히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1분기 대비 올라가는 쪽, 또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더 올라가는 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LG 엔솔 어제 음봉이 떴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분명히 올라온다. 올라왔죠,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의 LG 엔솔이 일단 LFP 공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의 이제 고객들 니즈에 맞춰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LFP를 성공해냈어요. 그러면 오늘의 거래량과 사실은 시가 출발 그리고 종가 마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요. 지금 58만 주인데 한 80만 주 정도 많으면 좋습니다. 100만 주까지 좀 더 나온다면 확실히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하게 되고, 오늘 이제 시가 안착을 좀 못하고 거래량 동반이 더 안 되면 사실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바운드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바닥권에 대한 확인 부분이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악재들의 선반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다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은 제거고 하반기도 이제 기대감 쪽으로 가거든요. 하반기 쪽에는 실적이 나쁠 거란 평들은 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전방 산업의 개선이 좀 더딜 수 있다. 그다음에 미대에서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런 주장들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선반영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하방 경직성에 대한 확보가 있으면 2차 전지도 단타에 대한 니즈가 이제 없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LNF 모습인데 테슬라의 이제 연동성 관계로 공략 포인트를 간 거죠. 바닥권에 대한 것들은 주식 몇 개월만 하시면 이런 기술적인 포인트는 다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 변환을 못했어요. 네.
리바운드라고 봐야 되겠죠. 리바운드.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상승 남아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를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지금 250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면 좀 느리게 갈 것이고 뭐 210불까지 키 맞추기 안 하고 바로 이제 뻗어주면 250불 언저리 정도에서 한번 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국내 종목들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방 경직성 확보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결국은 이제 뭐 테슬라가 한 건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시가총액들이 다 높죠. 2차전지가. 대형주부터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중소형주들이 조금 따라가다가 수급가 매기가 좀 끊어졌어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추세 변화는 아직이고 낙폭과대가 대형주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로 먼저 오는 수급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LG엔솔이 나왔었고, LG엔솔보다는, LG엔솔이 이제 워낙 세니까, 그 다음에 이제 SDI가 조금 더 약했죠, 사실은. SDI도 뭐, LFP 이제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개발 완료했다, 캐파 증설 끝났다, 뭐, 이러면 또 한 단계 더 반등이죠. 레벨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LNF,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흘러간 상황이고요. 오늘 스몰컵 종목들도 사실은 반등을 많이 했어요. 오늘 조금 아쉽던데, 오늘 에코캡이 리비안 관련주인데, 스몰컵 종목 중에서 장중에 이제 12%까지 튀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7%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여지없이 기술적으로 지금 먹고 쓸어버리는 거죠. 차익 실현으로. 네. 이게 쉽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갭 상승이 2번 돼 있는데 쉽게 이게 그 하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네. 단숨에 2,000원까지 무너질 기세는 아니에요. 지금 리비안도 조금 상승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단타 니즈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아마 유효할 겁니다. 단지 이제 접근 포인트가 명확해야 되겠죠. 어정쩡한 스탠스를 하면 안 된다. 장기 투자 관점은 어떠냐? 오늘 계속 물어보던데 이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쪽이니까 장기 투자 포인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단의 그 막힘 현상이 올해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SDI도 지난번에 이제 그 49만 원 정도까지인데 많이 뽑아 올리면 정말 그 정도 언저리예요. 사실은 넘어갈 때 지금 다시 40만 원 저항도 한번 뚫어야 되고 또 45만 원 저항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두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바텀은 테슬라와 연동관계 이꼴 그리고 실적으로 바텀은 넘어갑니다. 이제 대형주들 요번 달에 실적들이 하나둘씩 발표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참조를 하셔가지고 중장기 투자 계획 내지는 단타 계획들을 설립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역시나 명확하게 접근 방법을 좀 설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설명들 저희가 함께 또 들어봤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실적 시즌을 좀 현명하게 넘을 수 있는 2차전지에 대한 방법도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이번에 그 실적 시즌에 관해서는 일단 양극재 단에 관해서는 실적으로 커플링을 보는 종목은 없고요. 네. LNF 정도만 테슬라의 그 연동 관계 커플링으로 조금 주가 반등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 업체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나면 넥스트 레벨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요번 주에 주가가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까지 찍냐인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LG엔솔은요 이번에는 뭐 아니겠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바닥 따지기를 통해서 무난하게 40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뽑아 올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I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밸류 체인이 지금 11배밖에 안 돼서 사실은 프리미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SDI는. 근데 SDI 지금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지금 4,500억 찍었는데 올해 지금 3,800억 정도가 예측돼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구나. 다른 데보다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평들이 아마 지배적일 겁니다. 단지 이제 SDI 쪽에서 그때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좀 발표했는데 뉴스플로우 하나 좀 붙여주면 사실은 땡큐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최호선 픽은 SDI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 쪽으로 보면 사실은 실적 부분이 가이던스가 높은 게 기타 소재 쪽이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대주 이런 것도 모멘텀이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나노 신소재인데요. 사실은 전년 동기 실적들 기준으로 다 떨어지는 국면인데 어찌됐건 나노 신소재도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도전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엇비슷하게 지금 측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프리미엄 영역이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조장을 받았기 때문에 변곡이 지금 12만 7천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착한다면 힘은 더 실린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장비인데 2차전지 장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3인방을 뽑아봐라. 1번이 이제 PNT, 2번이 CIS. CIS는 굉장히 밸류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3번이 윤성 FNC 정도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짚어주시네요.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수급 변화의 움직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급이 과연 어떻게 방향성이 가고 있는 건지 반도체에 대한 설명도 알려주시죠. 네, 반도체 섹터 자체 내에서 일단 딱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지 말아야 된다. 뭐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렇게 오늘 삼성전자처럼 아래 꼬리도 달리고요.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밑으로 22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또 아래 꼬리가 좀 달리고 이런 현상들 속에서 좀 건강한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 고점 차익 실현 메모리 쏟아질 공사는 높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은. 단지 이제 지금까지 주도력을 형성했던 게 작년에는 저점 반등, 전체적인 섹터, 모멘텀 부강.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HBM, 뭐 부차적인 요소들이 끌어왔고, 그리고 이제 바턴을 이어받을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의 어떤 지역적인 섹터를 보고 있는데, 다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뭐 정통 디램 낸드, 레거시 쪽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동의하고요.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강조를 해드리면, 파운드리 포론과 OSAT 쪽에 분명히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레거시 쪽에서도 이제 선별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공정 쪽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제 PSK는 너무 높고요. 많이 뽑아 올려가지고 사실은 거침없이 올라갔죠. 네. 각도가 뭐 거의 2만 원부터 지금 3만 7천 원까지 쉬지 않고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단계고 이제 좀 쉬어간다는 거죠. 쉴 때 접근을 해야 되고 좀 못 간 쪽이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단기 반등세 찍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만약에 4만 원까지 돌파했으면 바로 불을 뿜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거든요. 딱 그 추세 저항 때 걸렸습니다, 주성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내려온 부분인데 문제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눌림목 때 다시 한번 전공정 ALD 쪽으로 올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쪽이 신고가 찍고 내려오는 쪽이 유진테크인데 이제 유진이냐 주성이냐 원익 IPS냐 이렇게 3파전 영상이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을 먼저 받고 밸류 체인보다도 어느 향의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종목의 퍼포먼스가 묻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세 기업 모두 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들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 늘어나는 쪽입니다. 올해 지금 유진테크는 더블되는 쪽이고요. 주성의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뭐 거의 4배, 5배 올라가는 쪽이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적자 찍었는데 올해부터 회복되고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10배 넘게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슬슬 선반영되고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좀 후공정 쪽이나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쪽들은 뭐 이런 SLP 반도체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기술적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가게 되면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가온칩스가 남아있죠. 조정 거의 받았고요. 두 종목 다 수급 상황이 그렇게 문제 있는 쪽은 아닙니다. 지금 나가는 수급 상황은 가온칩스 모습인데 일주일 연속으로 지금 6월 25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수급은 AD 테크놀로지 수급인데 주가는 많이 밀렸는데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 누적으로 150억 정도를 샀습니다. 결국은 분명히 자기들 이제 선도 세력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까지 끌어올리는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서는 전공정 쪽 그 다음에 좀 파운드리 쪽에서는 기술적인 타점을 잡아가지고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봐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레거시 쪽 전공정 파운드리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또 키워드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마무리되어가는 눌림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품주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정도만 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또 자동차 관련된 전략들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마무리되어가는 눌림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현대차 그룹주로 수급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요즘에 이제 뭐 해운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폼 좋고 분위기 좋은 쪽은 글로비스 쪽에서 그 현대차 쪽에서 현대 글로비스고요. 오늘도 지금 뭐 해운바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신고가입니다. 네. 뭐 지금 5일선 타고 여지없이 계속적으로 조정받으면 가는 쪽이고요. 불 붙었습니다. 이쪽은. 네. 결국은 이제 27만 원 제시했는데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모비스도 지금 잘 가다가 눌림목 한번 왔거든요. 오늘 이제 기회죠. 이 21선에서 강하게 이겨내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동력이 상실됐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단으로 좀 넘어가 보면, 현대차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대차는 여러분들 조정이 약간 좀 애매합니다. 26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주면 더 땡큐예요. 한번 이럴 때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서둘지 마십시오. 이럴 때 확실히 눌러주면 매매 관점으로 갈 거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중소형 종목들 신고가 갱신된 종목들 SL이라든지 질죠? 47,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 받았거든요. 이쪽은 분명히 이제 신고가니까 얘기가 다르지만 밑에 있는 이제 화신이라든지 서현 이화라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바닥 다 찍었어요. 이제 문제는 접근 포인트를 단타 접근 쪽으로 좀 잡을 것이냐? 기존보다는 좀 짧은 관점, 뭐 트레이딩 쪽에서 포지션 매매까지는 아니고 스윙 관점 1, 2개월 정도 보고 접근을 할 것이냐. 저는 무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 1, 2개월 스윙 관점으로 가는 것은 단기 반등세도 분명히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바닥을 완전히 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사실은 앞으로도 그 대외 변수에 관해서는 사실 유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지 이제 순환매가 다음 주에 제가 예측해 보건데 요번 주는 뭐 내일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종목군 장세 미증시와 연동 관계가 풀어져서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반도체가 좀 지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와 다음 주를 좀 이용해서 이 특히 화신 같은 경우 하반 경직성이 거의 다 왔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좀 관찰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직 관점으로 접근하면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탄력이 남아있는 자동차입니다. 눌림목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섹터별 전략들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장 관심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LNF 준비했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LNF 다시 한번 강조를 주시네요. 포인트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유는 직관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 네,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제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장대 음봉으로 종가마가 마이너스 3%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 걱정이 가장 많거든요. 지금 분위기 상태로 10시, 12시 55분 주가 지금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내려와 봤자 14만 한 3,000원 정도? 여기도 사실은 부러뜨리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단기 반등세를 어디까지 써줄 부분이냐, 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는, 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추세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측정된 오늘 15만 3천 원 위로 갔는데 여기 매물대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분봉 흐름에서 이 구간 15만 5천 원까지 그리고 하방으로는 14만 3천 원 정도까지 계속 등락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이제 선택하셔야죠.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지 15만 원 돌파를 15만 5천 원 돌파를 노리고 조금 더 16만 원, 16만 5천 원까지 볼 것인지는 단기 반등 포인트다. 물론 중장기 관점은 매집해 가는 데는 문제는 없다. 단지 저는 오늘 단기 관점에서 뷰를 설명드렸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오를 수 있는지 LNF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다라고 답변 주십니다. 단기 반등세 15만 5천 원 정도까지 일단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더 보실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